네, 이달 말 치러진다고 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일본의 스가 총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죠. 차기 총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여기에도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상황들 또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다 끝났는데 지금 일본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한때는 2만 명대까지 전국 통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 4천 명대로 어제로 낮아지기는 했고요. 네.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생활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자로 이 긴급 사태 선언이 지금 19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걸 다시 9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좀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만 명에서 4천 명대면 많이 줄긴 했네요. 네, 그렇지만은 중증 환자들은 최고치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쿄가 근데 전체 600명대로 약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아직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만연 상황을 이렇게 억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스가 총리 이달 초에 사임 의사를 갑자기 밝혔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 받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지금 현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무엇보다 코로나 대책에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결국 올림픽을 강행한 것에 대한 국민 불만도 많이 높았습니다. 결국 이게 국민의 여론으로 나타난 게 스가 정권 등장한 이후에 매번의 보궐선거에서 다 연패를 했는데 네. 지난달에는 스가 수상의 지역구인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스가 수상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여기에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오는 10월 말에서 지금은 11월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일본은 총선거, 중요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스가 수상을 간판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 보수층이 새로운 수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가 총리의 퇴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은 지금 어떤 반응인 거예요? 네, 일단 퇴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긴 한데 네. 약 타당하다 72% 정도의 지지율이 있어요. 그리고 자민당 층에서도 타당하다는 이 지지가 73% 정도 되는 거 보면 보수 중도 상관없이 스가 수상에 대해서는 실망이 높은 것 같고 일반 국민들도 결국 아베 스가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퇴진은 당연하다는 논리는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미국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는 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임기를 마지막 남겨놓고 미일 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예. 형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것은 대중 견제하는 군사 협의체인 쿼드라고 있죠. 이 쿼드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원래 제안을 했던 것은 일본이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워싱턴 개최를 했기 때문에 스가 수상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있지만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는 중국 문제와 관련돼서 대만 해협 문제도 논의하고 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론들은 특별한 실질적인 아무 성과도 못 낼 건데 왜 가느냐, 어찌 수학여행 아닌 거냐, 졸업여행처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기는 가는 거지만 이미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의제 같은 것들을 받아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합의를 하면은 오히려 더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4월에 있었을 때도 일본의 외교가 너무 양보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협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논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치러지는 건가요?
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늘 17일부터 고시가 되고 27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데요. 네.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서를 받아서 출마가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체 표를 봤을 때 일본 지금 자민당의 중의원 그리고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383명이 전원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풀스펙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당원들이 약 383명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투표에서 이 766명의 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은 바로 확정이 되는데, 네. 과반이 되지 않으면은 2차에 결선 투표를 1, 2위가 하게 되고요. 근데 이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383명, 근데 당원표는 약 47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국회의원들 파벌에 의해서 차기 수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수상은 국회의원들, 특히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파벌, 이 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파전이다, 4파전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주대에게는 3명의 후보가 이만 출마 선언을 했죠. 한 사람은 기시다 후미야 전 종조 회장인데, 네. 이 기시다 씨는 한국에서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 일본 측 외무 대신이 이 기시다 씨입니다. 중도 보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스가 수상 그리고 즉 아베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해서 전 총무상인데 여성 후보입니다. 네. 근데 이 다카이치 씨는 기본적으로는 우익이죠. 즉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한국과는 그대로 강경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개혁 후보 젊은 층을 대표하고 있는 게 이 코노타로라고 하는 규제 개혁상인데 이분은 전 외무장관도 했고 방위장관도 했죠. 한국에 좀 인상적으로는 지난번 한일 경제 대립이 있을 때 네.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큰 소리를 호통치는 장면들이요. 좀 한국에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코노타로 씨는 코노 요해라고 해서 위안부 담화를 발표한 코노 요해의 아들이죠. 그런데 좀 아버지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키시다가 됐든지, 다카이치가 됐든지, 코노가 됐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아베 전 수상이 자민당 내에서는 가장 큰 파벌을 지금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되든지 아베 수상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과반수로, 홀로,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라든가 다카이치 사나이, 고노다로 모두가 다 아베 밑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아베 수상 쪽의 강요를 얼마 정도 받아들이겠다. 즉 아베 전 수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네.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 여론을 보면 네. 이 국민들은 아베 수가 노선을 계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게 거의 50%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코노타로 행정개혁상이 국민적인 여론은 아사히 신문 여론을 보더라도 33% 정도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아직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네.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키시다 전 정조 회장이 아베 수상의 지지를 받으면 지금 현재 상황은 가장 유력하겠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이 거기에 불만이 있을 때 코노타로 쪽으로 젊은 지방 의원들이 다 쏠릴 확률도 있어서 여론이 좌우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민당 내 반 아베 세력이라든가 좀 이런 쪽에서는 뭐 움직임 같은 게 없어요? 실제 반 아베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이 시바 시게르 전 간사장인데,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출마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시바 시게르 즉 아베 측과 좀 대립하고 있는 측들이 지금 코노타로 이쪽으로 좀 몰릴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들인 고이즈미 의원도 지금 코노타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코노타로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그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주일 대사 불러다가 주한 대사 이제 주일 대사죠. 불러다가 막 호통치는 장면 때문에 상당히 좀 강경 보수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개혁 후보로 고노다를 꼽고 있네요.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노믹스 경제를 비판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베 전 수상이 코노 다마를 비판했을 때도 이 코노 다마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쪽은 오히려 이 코노 타로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원전 정책이라든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베 쪽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코노 다마를 계승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는 집안의 내력을 그렇게 조금 전혀 벗어나서 행동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것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의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영채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고노다로가 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키시다 정조 회장의 경우도 65년 한일 국회 정상회담을 이끈 이케다 내각을 계승하고 있는 코이치카이라고 하는 이 파벌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키시다 씨도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는 온건파입니다. 그리고 코노 타로도 지금은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한국과에 대해서는 원칙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선언을 아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가이제이가 이외에는 대부분 한일 관계는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은 있는 후보들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본의 정치가 상당히 좀 특이하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베 전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비난도 많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수상은 자민당에서 아베 쪽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선이 가능하다고 하고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일본은 결국 자민당의 민주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자민당의 지금 국회의원들 전체 중에 아베 수상이 임기 중 6번의 선거에서 전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90%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전 자민당 국회의원들 거의 다 아베 수상에 의해서 당선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베 수상 때는 전 간부들, 공무원 관료들을 국장급을 다 아베 수상이 거의 다 임명을 했고요. 헌법재판소 전원을 다 아베 수상 때 임명을 했죠. 그렇다면은 미디어 관계자들도 아베 수상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자천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일본 사회는 아베 수상의 영향력이 지금도 강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스가 수상이 물론 국민적 지지도 있지만 아베 노선을 그대로 착실하게 개선하지 않았다. 즉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보수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가 수가를 버렸다라고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딛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야당이 이 대양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의 전체 지지율은 5%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민당 내에서 총재가 되는 사람이 결국 수상이 되는 거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베 수상의 영향력이 크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다음번 10월에 중요한 선거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 수상의 영향력이 얼마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결국 아베 수상의 의도대로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움직일지 새로운 개혁서를 요구할지. 왜 그러냐면 10월에 총선거에 지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다음 차기 총재는 조금이라도 10월에서 총선거에서 국민 승인을 받으면 아베 노선을 탈각할 수 있는 이런 힘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차기 수상에 대해서는 유력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 중의원 선거 이것이 상당히 좀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수상에 의해서 후보들이 각 지역구 후보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중의원 선거에서 이 수상 중심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아베 노선과는 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민당의 지지 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될 차기 총리가 좀 풀어나가야 할 일본의 가장 큰 과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회복일 겁니다. 예. 아베노믹스를 했지만 아베 수상이 2% 정도의 경제 회복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0.%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전체 일반 노동자들 필요한 국민들 소득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벌들만 이익이 있었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량으로 이 경제 통화 완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부채가
좀 많이 불어난 거죠. 결국 불안한 경제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대책을 포함을 해서 외교 관계도 미국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같은 것들을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많이 이거를 좀 이슈화시키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본도 속보로 보도를 했고요. 네. 아마 북한의 미사일 성공 같은 경우는 아베 수상을 비롯한 보수 우익들에게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위기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극우 보수 세력의 후보를 내세우고 결국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좀 가져갈 확률이 있어서 다카이치 후보는 아마 여기에 좀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한 지 벌써 2년 넘었습니다. 차기 총리도 좀 선출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중요한 선거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관계 물론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관계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당장은 어렵지만 일본에서 수상이 바뀌고 한국도 내년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한일 관계는 새로운 모색을 양쪽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아베 수가 노선을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 차기 수상이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는 실용 외교로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네.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차기 수상이 코노가 되든지 그리고 키시다가 되든지 아베 미 수가 노선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게 전체적인 이쪽의 의견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네. 한일 간도 군부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 새로운 한일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더 다음 내년부터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리포터입니다.